자, 경우의 수 개념 정리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전의 지불 금액의 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같은 예제를 가지고 선생님이 묻는 것만 달리 좀 결과를 틀어서 물어볼 건데, 지난번 예제를 예제 1번이라고 할 거고요. 오늘 새로운 예제를 예제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조건은 동일한데 물어보는 것만 지불 금액의 수를 물어보는 걸로 바꿨습니다. 단서는 동일하다. 즉, 동전을 모두 지불하지 않는 경우는 지불 방법에서 제외한다라는 단서는 동일합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10원짜리가 3개 있고 50원짜리가 2개 있고 100원짜리가 1개 있는 이 상황에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서로 다른 경우의 수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를 들어 내가 100원을 지불할 수 있는데 100원짜리 1개로도 100원을 만들 수 있고 50원짜리 2개로도 100원을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이전에 배웠던 내용에서 지불 방법의 수에서는 50원짜리 2개를 내는 방법과 100원짜리 하나를 내는 방법은 서로 다른 방법으로 보는 거였는데, 지불 금액의 수에서는 둘을 같은 녀석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겹치는 경우가 첫 번째 100원에서 겹쳤고요. 두 번째 110원을 만들 때도 그렇겠죠. 맞습니까? 왜 그러냐면 100원짜리 1개와 10원짜리 1개를 가지고 만들 수도 있지만 50원짜리 2개와 10원짜리 1개로도 110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결국 이런 식으로 지불 방법의 수에서는 겹치는 애들이 추가로 더 세워졌구나라는 거죠. 거기서 중복 없이 지불 금액의 수를 깔끔하게 그럼 계산하는 방법은, 그러면 중복된 거를 다 일일이 다 나열해서 세서 그거를 23개 중에서 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도 있지만 1차원적인 방법이겠죠. 좀 더 세련된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겹치지 않고 곱법칙을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느냐? 그 비밀부터 여기다가 해법이라고 해서 하나 적어드릴게요. 지불 금액의 수를 중복 없이 세는 아주 스마트한 방법. 동전이라고 하면 단위수가 큰 동전과 단위수가 낮은 동전이 있죠. 그럼 뭐가 단위수가 큰 거야? 500원이 단위수가 큰 거고 10원이 단위수가 낮은 거지. 100원과 10원이라면 100원이 단위수가 크고 10원이 단위수가 낮은 거고, 50원과 100원이라면 50원이 단위수가 낮은 거고 100원이 단위수가 높은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해법은 뭐냐? 그 동전의 값어치, 그걸 단위수라고 할게요. 단위수가 낮은 동전이 단위수가 큰 동전 1개를 대신할 수 있을 만큼 있으면, 이제 단위수가 큰 동전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전부 단위수가 낮은 동전으로 환산한다. 단위수가 큰 동전을 단위수가 낮은 동전으로 환산한 후 지불 방법의 수를 적용하면 된다. 이게 해법이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자. 단위수가 낮은 동전이 단위수가 큰 동전 몇 개를 1개를 대신할 수 있을 만큼 있으면 단위수가 큰 동전을 단위수가 낮은 동전으로 몽땅 다 환산한 후에 지불 방법의 수를 적용하면 된다는. 그럼 이 문제에다 적용을 해볼게요. 지금 이 문제는 조건이 10원짜리가 몇 개 있었고요? 3개. 50원짜리가 몇 개 있었어요? 2개. 100원짜리가 몇 개 있었죠? 1개 있었다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어디서 겹치게 만들고 있냐면은 이 100원을 만드는데 50원짜리 2개를 사용할 때하고 100원짜리 1개를 사용할 때가 겹치는 방법이었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겹치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게끔 바꾸려면 100원짜리 1개를 50원짜리 2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렇죠. 이제 100원짜리는 존재하지 않게 만들고 얘를 단위수가 낮은 직전의 동전 50원짜리 몇 개로 바꿔버린다? 2개로 환산한다. 그러면 이 문제는 다시 세팅이 되면서 10원짜리 3개와 50원짜리 몇 개가 된 셈이에요? 4개가 된 셈이죠. 100원짜리 2개가 50원짜리로 바뀌어서 추가되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지불 서로 다른 금액의 수를 구하는 것은 10원짜리 3개와 50원짜리 4개로 만들 수 있는 지불 방법의 수와 동일하겠다. 자, 먼저 10원짜리 3개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내거나 3개까지 낼 수 있으니까 4가지 방법이 있죠. 50원짜리 4개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내거나 1개 내거나 2개 내거나 3개 내거나 4개 낼 수 있으니까 몇 가지 방법이 있다? 5가지 방법이 있다. 그 중에서 10원짜리도 안 내고 50원짜리도 안 내면 걔는 지불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빼기 1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총 몇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19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따라왔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면 아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100원짜리를 살려둔 상태에서 지불 방법의 수가 몇 가지였는데 23가지였는데 지불 금액의 수에서는 서로 다른 금액이 19가지가 나온다는 얘기는 몇 가지가 겹쳤구나? 4가지가 겹쳤구나. 그게 뭐뭐뭐 만들 때 겹쳤을까? 100원, 110원, 120원, 130원 만들 때 겹쳤겠죠, 하나씩. 그렇게 4개를 빼주는 것과 동일한. 이해됩니까? 예, 요게 동전의 지불 금액의 수를 무슨 법칙을 이용했다고요? 경우의 수의 곱법칙을 이용해서 풀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니, 얘들아? 예, 요거 정리하세요. 오늘 첫 번째 얘기는 동전의 지불 금액의 수였다. 자, 이제 곱법칙을 적용하는 세 번째 유형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세 번째 유형은 뭘 알려드릴 거냐면은, 자, 어떤 평면을 영역을 분할한 후에 색칠하는 방법의 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 직사각형 도화지를 A, B, C, D 4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지금 여기에 칠할 수 있는 색이 5가지 색이 주어졌다고 합시다. 자, 5가지 색을 이용해서 왼쪽 4영역을 칠하는 방법의 수를 물어볼 거예요. 단, 이웃한 영역은 구분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해야 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이웃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한다. 그럼 이런 색칠하는 문제에 있어서 해법은 어떤 요령을 가지고 얘를 접근해야 되냐? 먼저 그 분할된 영역 중에 서로 다른 영역하고 제일 많이 인접한 맞닿은 영역이 하나 보여요. 그게 대놓고 일단은
C도 있고 A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A가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 눈에 확 들어오네. 그지? 그래서 A를 기준으로 나눠도 되고 C를 기준으로 나눠도 돼요. C도 3개 영역이랑 맞닿아 있고 A도 3개 영역이랑 맞닿아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A를 기준으로 한번 먼저 A를 이렇게 써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유한 녀석을 차례대로 B, C, D라고 한번 순서대로 한번 나타내 봤어요. 그럼 색깔을 칠할 수 있는 녀석은 5가지인데 그러면 아무것도 칠하지 않은 저 영역 4개 영역에다 A 자리에 내가 색을 칠하는 방법 몇 가지가 되죠? 5가지 색 다 칠할 수 있죠. 그것들 각각에 대해서 이제 A에 칠한 녀석을 B에는 칠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니까 B에 칠하는 방법 몇 가지가 되고요. 4가지가 되고요. 그 각각에 대해서 A에 뭔가를 칠했고 B에 뭔가를 칠했으면 C는 이제 A하고도 인접해 있고 B하고도 인접해 있죠. 그럼 C는 A에 칠한 녀석과 B에 칠한 녀석만 제외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C에 칠할 건 몇 가지가 되고요. 3가지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D에 칠할 거는 이제 D하고 인접한 녀석이 A하고 C죠. 그러니까 그 녀석만 피하면 되기 때문에 다시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3가지 방법이 있죠.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곱해서 전체 경우의 수를 찾아가는 거. 나같이 무슨 법칙? 곱법칙. 그럼 계산하면 얼마가 되죠? 180가지 방법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3번에 예제 1번이다 이렇게 한번 놔볼 거고요. 됐죠? 자, 이번에 선생님이 예제 2번 조금 난이도를 올려봅니다. 자, 이렇게 5개의 인접한 영역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이 5개의 인접한 영역에 5가지 색을 칠하려고 해요. 5가지 색을 이용하여 왼쪽 영역을 색칠을 할 때 같은 색이 반복해서 사용돼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으로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를 내봤습니다. 자, 선생님이 좀 이따가 풀어주겠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센스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지금부터 3분 동안 챌린지 문제로 한번 시도해보시고 답 나온 사람은 얘기해주세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A, B, C, D, E라고 놓으시고 지금 가장 많이 인접한 녀석이 센터에 있는 A죠. 그러면 아무것도 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A를 칠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고요. 5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B, C, D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칠할 건데 B에 칠하는 방법 몇 가지 있어요? 4가지가 있겠죠. 그럼 C에 칠할 때는 A와 B에 칠했던 거 못 칠하니까 몇 가지? 3가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D에 칠할 때는요. 누구랑 누구를 피해줘야 돼요? A랑 C를 피해줘야 되는데 이게 D가 한 번 더 꼬여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B하고 D가 같은 애가 칠해졌을 때 E가 칠해질 거, B하고 D가 다른 애가 칠해졌을 때 E가 칠해질 것까지 고려를 해야 돼요. 자, 다시요. 첫 번째, D를 내가 선택을 하는데 D가 B와 같을 때가 있어요. D가 B와 같으면 그때는 D에 칠할 건 한 가지죠. 이렇게 되면 E에 칠할 때 E가 피해야 될 색깔이 몇 가지예요? 2가지죠. 그럼 E에 칠할 건 이제 몇 가지? 3가지가 돼요. 근데 두 번째, B하고 D가 다를 수가 있어요. D하고 B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원래 D에 칠할 녀석은 A하고 C를 피해야 돼요. 맞죠? 인접해 있으니까. 그럼 A하고 C만 피한다면 몇 가지가 가능했었는데. 근데 누구까지 하고도 달라져야 돼요. B하고도 달라져야 돼요. 그럼 B하고 다르면 몇 가지가 되죠? 2가지가 됐어. 그죠? A, C, B랑 다 달라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E에 올 수 있는 녀석은 몇 가지 색을 피해야 돼요? B, A, D가 다 다른 색이죠. 그러면 E에 올 게 2가지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요. 자, 위쪽 라인으로 가는 녀석의 합과 아래쪽 라인으로 가는 녀석을 우리가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줘야 되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 위쪽 라인으로 가는 녀석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60 곱하기 3 하니까 180이죠? 얘는 60 곱하기 4 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240이죠? 240. 자, 그렇게 해서 얘와 얘를 더해주니까 답은 얼마가 돼요? 420까지. 자, 그래서 아무도 못 맞췄어요? 선생님이 난이도를 살짝 올린다고 그랬죠? 이 문제에다가 왕별 해놓으시고요. 네, 왕별. 그래서 360도 아니고 540도 아닙니다. 420까지로 풀어야 답입니다. 자, 주의사항이에요. 이런 문제. 한 바퀴 돌아서 맞닿아 있을 때가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 한 바퀴 돌아서 맞닿아 있을 때요. 어떨 때요? 한 바퀴 돌아서 맞닿아 있을 때 마지막 녀석한테 그 영향을 미치는 녀석이 D인데 그죠? B하고 D가 같으면 마지막 녀석한테 영향을 어떻게 미치고요? 3가지 색을 칠할 수 있게 해주고요. B하고 D가 달라버리면 피해야 될 게 3개이기 때문에 남은 색이 몇 가지밖에 안 남아요? 이것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어렵습니다. 정리 잘 해놓으세요. 색칠하는 문제 중에 좀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 자, 이제 곱법칙을 사용하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다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봤고요. 다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를 또 2개를 정리해 보면 자, 배우는 방법 중에 곱법칙 말고 3번째 아까 이걸 박스 뭐라고 했죠? 색칠하는 거를 2번째를 곱법칙이라고 알려드렸죠? 예.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박스 친 거는 예제로 번호를 통일시킬 거고요. 우리는 박스 3번으로 사전식 배열법이라는 거 한번 배워봅시다. 근데 이런 용어 자체가 예전에 스마트폰이 없는 시절에 영어 공부를 하려면 두꺼운 사전을 들고 다녔어요, 선생님 때는.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늘 그 두꺼운 사전을 책가방에서 꺼내서 일일이 그거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 사전 찾는 요령이 사전식 배열, 알파벳 순서대로 찾아가는 거야. 찾아봤어요, 그렇게?
초등학교 때 그런 거 다 배워야 되죠. 그런 거. 예. 그런 걸 사전식 배울 초등학교 때 배운 방법을 사전식 배울 법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를 봅시다. C, A, F, E. 그럼 이거 뭐예요? 그죠? 이게 개별적인 문자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 어떤 고등학교에 특별한 공식을 배우지 않고 얘를 일렬로 배열할 때는 알파벳 순서대로 배열하는 방법이 그게 사전식 배열법. 그럼 제일 첫 번째 얘를 A가 맨 앞에 왔을 때를 배열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A가 맨 앞에 왔을 때 그 다음에 누구나 순서대로 C 나오고 E 나오고 F 나오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A가 맨 앞에 오는 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자리를 바꿔서 A, C에 F, E도 있죠? 그 다음에 A에서 C로 시작하는 거 다 끝났으니까 이제 A, E, CF가 나오고요. 사전을 찾으면 이런 식의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다고요. 그 다음에 A, E, FC가 있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A, F, C, E가 나오고요. A, F, E, C가 나오죠. 옛날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배열이 돼요. A로 맨 먼저 시작하는 단어들이 다 나오고 그 다음에 A, B로 시작하는 거, A, C로 시작하는 거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A, F까지 했으면 더 이상 없잖아요. A로 시작하는 거. 그럼 A로 시작하는 게 지금 현재 몇 개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나왔죠. 맞습니까? 그럼 맨 앞자리가 이제 C로 시작하는 것도 몇 개 나올까요? 여섯 개. 맨 앞자리가 E로 시작하는 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몇 개? 여섯 개. 맨 앞자리가 F로 시작하는 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몇 개? 이런 식으로 전부 나열해보는 이런 방법을 사전식 배열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파벳 순서대로 영어 사전이 배열되어 있는 순서대로 나열해보는. 그래서 다 나열해서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그 가지수를 세는 거. 이게 사전식 배열법 6 곱하기 4니까 24가지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요.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이번에는 수형도를 그리는 문제를 또 한번 예를 보여드릴게요. 네 번째.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 중에 수형도 그리기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뭐 수들을 나열하는 모양입니까가 아니라 이 숫자가 나무가지 숫자입니다. 뭐라고요? 예, 나무가지 숫자. 이 형자는요, 형상형입니다. 형태형, 형상형. 도자는요, 그림 도자예요. 나무가지 모양의 그림을 그려서 경우의 수를 센다라고 해서 수형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내볼게요.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라서 예제 자체에다가 빨간색으로 왕별. 자, 여러분이 A, B, C, D 4명이라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자, A, B, C, D 4명이 그리고 자기 물건을 하나씩 내놨어. 그리고서 자기 물건이 아닌 다른 사람 거를 가져가래. 4명이 자기 물건을 내놓고 자기 게 아닌라고 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의 수 몇 가지냐? 그래서 이런 거를 문제로 받았을 때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면 나무가지 모양의 수형도를 그립니다.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처음에 A라는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은 자기 거는 자기가 아니까 B, C, D 거 중에 하나를 골라갔겠죠. 그럼 A가 B 거를 가져가거나 C 거를 가져가거나 A가 D 거를 가져가는 크게 몇 가지가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 각각에 대해서 A가 B 거를 가져갔다라고 고정을 시켜봅시다. 그럼 이제 B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자기 거는 못 가져가니까 A 거나 C 거나 D 거를 가져갈 수 있죠. 그걸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B 거는 이제 없어졌으니까 남은 게 A 거나 C 거나 D 게 남았으니까 B가 가져갈 수 있는 거는 A 거, C 거, D 거 중에 하나를 가져갈 거란 말.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를 고정시키죠. B가 A 거를 가져갔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C는 가져갈 수 있는 게 B 거하고 A 거는 없어졌으니까 누구 거 아니면 누구 거 가져갈 수 있어요. C 거 아니면 D 게 남았잖아요. 지금 맞아요? 물건 두 개는 B 거, A 거 순서로 없어졌으니까 남아있는 게 깔린 게 C 거하고 D 게 남아있죠? 근데 자기 거 못 가져가는 거니까 누구 거밖에 못 가져가요? D 거밖에 못 가져가. 그럼 D가 자동으로 남은 C 거를 가져가겠죠. 자, 두 번째 사람이 이번에 C 거를 가져갔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남은 게 A 거와 D 게 남았으니까 C가 가져갈 수 있는 건 A 거 아니면 D 거를 가져갈 수 있죠? 근데 C가 A 거를 선택하는 순간 D가 자기 거를 갖게 되네.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C가 누구 걸 가져야 돼? D 거를 갖고 D가 A 거를 가져갈 수밖에 없죠. 따라오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B가 D 거를 가져갔어요. 그럼 남은 건 A 거와 C 게 남았죠. 그러면 C가 가져갈 수 있는 건 A 거 아니면 C 거인데 자기 거 안 가져갈 거니까 누구 거 가져가야 돼요? A 거. 그럼 D가 자동으로 누구 걸 가져가? C 거를 가져가게 되죠. 이해됩니까? 그럼 메인 첫 번째 A라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게 B 또는 C 또는 D였는데 A가 B를 선택했다라는 가정하에 몇 가지가 먼저 나왔어요? 세 가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A가 C를 선택해도 몇 가지가 나올 거고요. 세 가지가 나올 거고 A가 D를 선택해도 똑같은 방법으로 세 가지가 나올 겁니다. 알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총 몇 가지가 얻어진다? 9가지가 얻어진다. 이렇게 나뭇가지 모양으로 배열해서 경우의 수를 찾아가는 방법. 다 같이 뭐라고 한다고요? 수형도 그리기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예,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 배웠을 만한 내용 하나 더 알려드리면요. 최단 경로의 수 구하기. 뭐라고요? 다섯 번째 최단 경로의 수 구하기. 이런 것들이 그럼 고등학교에서 다 사용됩니까? 사용돼요. 최단 경로의 수 구하기. 자, 예를 들어서 또 보여드립니다. 이런 경로가 있었어. 자, 요런 바둑판 모양의 길들이 있는데 A라는 위치에서 B라는 위치까지 가고 싶어요. 최단 경로로 가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냐라고 하면 초등학교 때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가르친 선생님도 있냐면은 그 방법을 안 배웠다면 오늘 나한테 배우면 돼. 자, A에서 요 위로 올라갔을 때 요 자리까지 오는 거 한 가지죠. 오른쪽으로 갈 수 있죠. A는 처음에 출발할 때 위 아니면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위로 가는 거 한 가지와 오른쪽으로 가는 거 몇 가지? 한 가지가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위로 한 번 더 올라가는 것도 그럼 몇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한 가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도 한 가지. 이쪽 라인으로 타고 가는 거 계속 한 가지구나. 그럼 자, 오른쪽으로 출발했을 때 다시 두 번째 교차로까지 오는 방법 몇 가지? 한 가지. 마지막 교차로까지 오는 것도 한 가지. 이렇게 가는 방법은 한 가지. 근데 문제는 이제 얘네들이 만나는 그 사이죠. 선생님이 이게 동그라미 치는 요 부분이요.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어떻게 올 수 있냐면 레이저로 쏴볼게요. 이렇게 한 가지거나 이렇게 한 가지죠. 맞습니까? 자, 직전 교차로에서 얘를 접근하는 방법 두 가지를 더 해줘야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까지 오는 방법은 몇 가지?
두 가지, 한 가지와 한 가지가 만나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번에 선생님이 세모 칠 건데 그럼 세모 치는 곳까지 가는 방법은 그 직전에 교차로까지 왔던 방법이 이렇게 오는 방법 두 가지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방법 몇 가지가 만나요? 한 가지가 만나요. 그럼 두 가지와 한 가지 더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세 가지가 방법이 되겠죠. 왜 이래? 살아나라. 예. 자, 그래서 여기 세 가지 방법이다라고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럼 이제 선생님 여기다 봐봐. 별 칠게. 별. 파란색 별. 그럼 저기까지 오는 방법은 아래에서 올라가는 거 몇 가지와 두 가지와 옆에서 오는 거 몇 가지가 맞나? 한 가지가. 그럼 여기까지 오는 거 세 가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 위에 네모 한번 만들어 볼게. 그럼 네모는 아래에서 올라오는 거 세 가지와 왼쪽에서 오는 거 한 가지가 만나니까 몇 가지? 네 가지. 이해하죠? 그 다음에 이번에 선생님이 이렇게 하트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럼 하트 자리에는요. 옆에 세 가지와 세 가지가 만나니까 몇 가지? 여섯 가지. 이해해요? 예, 그 다음에 여기 골뱅이. 골뱅이 자리에는 네 가지와 여섯 가지가 만나니까 몇 가지? 열 가지. 이렇게 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당구장. 그럼 여기는 왼쪽에서 오는 거 세 가지와 아래쪽에서 오는 거 한 가지가 만나니까 몇 가지? 네 가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별. 그럼 별 자리는 여섯 개와 네 가지가 만나니까 몇 가지? 열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목적지 B에는요. 그렇죠. 열 가지와 열 가지가 만나니까 20가지. 이런 식으로 일일이 교차로 움직일 때마다 방법을 세워서 더해주는 거. 이런 방법도 우리가 익혀놔야 됩니다. 알겠어요? 최단 경로의 수를 공식 없이 직접 세는 방법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5가지 기초 경우의 수 잘 세는 방법을 알려드렸어.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뭐? 합법칙, 또 뭐? 곱법칙. 그 다음에 오늘 새롭게 소개해준 거 뭐뭐뭐? 사전식 배열법, 수형도, 최단걸, 경로의 수 구하기. 이해했니 얘들아? 네. 요 정도는 기초 지식으로 지금 이제 알아두시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고등학교에서 처음 배우는 경우의 수 잘 세는 방법, 순열이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그럼 순열은 뭐냐? 정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NPR이라고 돼 있고 N과 R이 대문자 P의 왼쪽과 오른쪽 아래 하천자로 이게 추가되어 있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 P가 영어 단어 퍼뮤테이션에서 왔습니다. 그게 뭐예요? 순열이라는 얘기를 이래죠. 퍼뮤테이션 우리말로 영어로 바꾸면 이게 퍼뮤테이션 순열이 퍼뮤테이션이다. 그럼 그거를 이제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정의를 써드리면요. 서로 다른 n개에서 뽑힐 대상이죠. 얘네들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다. 그거를 순열이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 그럼 선생님 뽑을 대상이 n개고 뽑은 개수가 r개니까 그러면 n과 r 사이에 적절한 대소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똘똘한 너.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n값의 범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r값의 범위. r은 일단 아무것도 안 뽑아도 돼요. 그리고 n개를 다 뽑을 수도 있죠. 다 뽑아서 배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r의 범위는 0보다 작거나 크고 n보다 작거나 작다. 그리고 얘네들은 개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r과 n은 자연수입니다. 물론 r이 0일 때는 자연수 아니고 n은 자연수죠. n은 자연수다.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네. 두 번째 n 퍼뮤테이션 r을 계산하는 방법을 유도해 볼게요. 계산법 유도. 먼저 간단한 실험부터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자, 4 퍼뮤테이션 3이다. 이 값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요. 읽어볼까요? 서로 다른 4개에서 몇 개를 뽑아서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라는 말을 이렇게 압축시켜 놓은 거죠. 맞습니까? 그럼 내가 일렬로 배열할 대상을 빈칸 3개로 표현할 수 있겠다. 맞습니까? 3개를 뽑아서 배열할 거니까. 자, 그럼 이거를 A, B, C, D 만약에 4개의 공이 있었는데 공 중에서 3개 뽑아서 일렬로 배열한다. 그럼 일렬로 배열한다는 얘기를 왜 자꾸 하십니까? 뽑아쓰면 당 일렬로 놓겠죠가 아니라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일렬로 배열한다는 얘기는 내가 순서 있게 배열하겠다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순서를 고려한다. 이 내용이 문제 안에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순서를 고려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순열이라는 말을 풀어서 해석을 하면 뭐다? 순서가 고려가 된 배열이에요. 뭐라고요? 배열. 그래서 순열이에요. 이해됩니까? 예. 그럼 잘 보세요. A, B, C, D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할 건데 첫 번째 자리에 우리가 얘를 1번 자리, 자리가 다 다른 거니까 순서가 있다는 얘기는 자리가 다른 거.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라고 생각을 했을 때 1번 자리에 놓을 수 있는 게 A, B, C, D 몇 가지가 오죠? 4가지가 오죠. 네. 4가지 다 올 수 있어요. 그럼 2번 자리에는요. 배열할 거니까 1번 자리에 온 사람은 못 오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3가지가 와요. 3번 자리에는요. 이제 1번과 2번 자리에 온 사람은 못 오니까. 예, 2가지. 1번 자리와 2번 자리에 사람이 왔다면은 이제 예, 사람으로 해석을 하면 되고 사물이 왔다면 사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하니까 얘가 몇 가지가 되죠? 24가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중학교 때 순열이라는 내용을 몰라도 나열해서 이렇게 푼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녀석을 우리는 4 곱하기 3 곱하기 2를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럼 그거를 확장시켜서 n 퍼뮤테이션 r을 공식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박스를 몇 개 만들어야 될까요? r개 만들어야 되죠. 잘했습니다. 예, 이건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배열하는 거니까 실제로 배열되는 곳에 r개의 순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를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주르륵 가서 r번 자리라고 볼 수 있죠. 맞아요. 예,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1번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 n명이 지금 놓여 있는데 자, r번 자리까지 일렬로 서라라고 했어. 그럼 못 쓰는 사람은 그냥 탈락이야. 그럼 1번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 가서 줄 설 수 있어? n명이 다 가서 n명 중에 한 명이 가서 쓸 수 있죠. 근데 1번 자리에 누군가 썼어. 그럼 2번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한 명이 줄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n-1. 3번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n-2.
그런 식으로 줄을 간다면 R번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몇 명 남았어요? 마이너스 R. 아니, R 마이너스 M. N 마이너스 R명. N-R-1명이 남았죠. 왜? 2였을 때 1, 아. 3이었을 때 2잖아요. N-. 아. 그럼 R이었을 때는 R-1이 여기 빠져야 되는 거죠. 이해했니? 네. 맨 앞에는 N-0으로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하나씩 줄어드는 애들이 거기 남아있는 거죠. N-R-1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걸 연속으로 곱하면 이게 서로 다른 N명 중에 R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방법이 되겠죠. 그거를 그대로 나열해서 쓴 게 N 퍼뮤테이션 R을 계산하는 공식이 되는 거예요.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주로로 어디까지 곱한다? N-R-1까지 곱한다. 따라왔어요? 예. 그러니까 봐봐요. 아까 했던 거 4 퍼뮤테이션 3으로 다시 올라가 보면 자, 앞에서부터 출발해서 잘 봐. 밑에 거를 좀 더 분석을 해볼게. 자, N 퍼뮤테이션 R은 N부터 출발해서 연속으로 숫자 자연수를 1씩 줄여가면서 곱하죠. 맞아요? 1씩 줄여가면서 곱하는데 전체 곱한 개수가 몇 개가 되게 곱했어요? R개가 4개 곱했죠. 맨 앞에는 N-0, N-1, N-2, N-R-1까지. 그래야지 R개가 나열돼서 곱해진 거죠. 따라왔니? 그러면 N부터 출발해서 전체 곱한 숫자가 R개가 되면 되는구나. 그럼 여기 4 퍼뮤테이션 3은 4부터 출발해서 곱한 숫자가 몇 개가 되면 돼? 3개가 되면 돼. 하나씩 줄였을 때. 그럼 4 곱하기 3 곱하기 2로 그래서 끝난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럼 연습 한번 더 해볼까요? 7 퍼뮤테이션 5다. 그러면 뭐부터 출발해야 돼요? 7부터 출발해서 곱한 숫자가 5개가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7, 6, 5, 4, 3까지 곱하게 되는 거죠. 이게 7 퍼뮤테이션 5예요. 이해했어요? 네. 네. 그럼 어디다가 여러분이 박스를 해야 되느냐? N 퍼뮤테이션 R을 박스를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했어요? 네. 네. 저런 식으로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봤고 걔를 일반화 시켜봤다. 그리고 공식으로 적용도 해봤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 그게 일반적인 계산법을 유도하는 건데 요 갑자기 순열의 수에서 이상한 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N 팩토리얼은 뭔가요? 그래서 옆에다 선생님 이 녀석의 정의 N 퍼뮤테이션 N입니다. 뭐라고요? N. 해석해볼까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N개를 다 뽑아서 일렬로 배열한다. 그러면 그 녀석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죠? 뭐부터 출발해요? N부터 N-1, N-2가 되면서 여기 전체 곱해진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돼요? N개. 그럼 N부터 어디까지 곱해야지 N개가 돼요? 그렇죠. 3, 2, 1이 될 때까지 곱해야지 N개가 되는 거죠. 하나씩 줄여나갈 거예요. 아. 이해됩니까? 네. 와, 그래서 N 퍼뮤테이션 N과 같아서 N 팩토리얼은 N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자연수를 줄여나가면서 1까지 곱하는 거를 N 팩토리얼이라고 하는구나. 뭐라고요? N 팩. 예, 팩토리얼 아니고요. 팩토리얼입니다. 팩토리얼. 한자로는요. 계승이라고 합니다. 계승. 예, 이을 개자. 뭐라고요? 자. 네, 곱할 승자입니다. 뭐라고요? 마이너스. 자, 그래서 계승, 이어서 곱한다. 그쵸? N부터 차례대로 이어나가면서 곱했죠. 계승. 예, 그게 영어로는 느낌표를 수학에서는 팩토리얼이라고 합니다. N 팩토리얼. 그럼 10 팩토리얼 하면은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이해됩니까? 네. 예, 5 팩토리얼은요. 5, 4, 3, 1을 곱하면 되죠? 네. 자주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 팩토리얼 뭐냐 그러면 볼까요? 5, 4, 3, 1 곱하면 120. 뭐라고요? 120. 이 정도 우리가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4 팩토리얼은요. 24. 3 팩토리얼은요. 6. 알겠죠?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쌤 N 퍼뮤테이션 N 했는데 아까 R 값의 범위가 말이죠. 0부터 된다면서요? 그래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려고 N 퍼뮤테이션 N만 먼저 알려드렸어요. 다음이요. N 퍼뮤테이션 R이 희한한 분수식이랑 똑같아요. 그죠? 자, 이거를 유도해봅니다. 증명. N 퍼뮤테이션 R이라고 하는 녀석은 아까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슈루루 어디까지 곱했었죠? N-R-1까지 곱했었죠. 맞습니까? 야, 이 주어진 식을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강제로 분수식으로 만들 거예요. 뭐라고요? 분수식. 예, 분수식. 그럼 선생님 분모에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너를 뭐로 볼 거야? 1로 볼 거야. 알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해도 이 분수식은 늘 같은 값이겠죠? 같은 수 뭘 곱할 거냐면요. 초록색으로 쓸 건데요. N-R-1보다 하나 더 줄어든 식은 뭘까요? N-R-1보다 하나가 더 줄어든 수는 뭘까요? N-R이겠죠. 하나를 줄이려면 R-1보다 하나 키우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자, N-R보다 하나를 더 줄이려면 N-R 플러스 1하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런 식으로 점점 줄여서 곱하면은요. 어느 순간까지 가냐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나올 때까지 갈 수 있겠죠. N-R부터 차례대로 계속 줄여서 1이 될 때까지 연속으로 곱해봤다고. 맞아요? 근데 우리가 원래 있던 분수식에서 분모는 1을 내버려두고 분자에만 저런 초록색 부분, 박스 치는 부분을 곱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분모 분자에 같은 조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모에도 N-R 곱하기 N-R 플러스 1 곱하기 쭈루룩 가서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될 때까지 똑같은 저런 꺾은 괄호 부분을 분자와 분모에 똑같이 곱했다고요. 이해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답할 수 있어요. 다 같이 얘기해 봅시다. 분자는요. N-1 쭈루룩 하나씩 줄어들면서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될 때까지 연속으로 곱해서 이거 바로 위에서 뭐라고 정의를 배웠죠? N 팩토리얼이라고 배웠죠. 이해됩니까? 그럼 분모는요. N-R부터 1까지 연속으로 하나씩 줄여서 곱했어요. 뭐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죠? 그러면 N-R 팩토리얼.
이렇게 조작한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한 번 보면 까먹지 않을 만큼 아주 명백한 얘기를 한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유도를 했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n 퍼뮤테이션 r은 n-r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로 n-r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로 바꿀 수 있구나라는 거 알았어요. 실험을 해봅시다. 그러면 5 퍼뮤테이션 3이다. 그러면 원래 계산하면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잖아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분모에다가 1 주고 어떤 조작을 했다는 얘기야? 2 곱하기 1, 2 곱하기 1을 강제로 이렇게 곱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분모는 몇 팩토리얼이 되고 2 팩토리얼이 되고 분자는 몇 팩토리얼인 거야? 5 팩토리얼이죠. 그게 바로 뭐였냐면은 n 팩토리얼 나누기 5 마이너스 r 팩토리얼 이렇게 바뀌는 거죠. 2팩분의 5팩. 공식이 되면 n 마이너스 r 팩분의 n 팩이. 그러니까 5 마이너스 3팩이 2팩이 된 거고 분자는 n 팩 그대로니까 5팩이잖아. 이해했니? 네. 예. 그럼 선생님 이거 왜 배워요? 짜증나게 그죠? 예, 보통 이 n 퍼뮤테이션 r을 n-r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로 바꾸는 이런 공식은 이런 그 변형은 n 퍼뮤테이션 r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공식들이 나오는데 그런 공식들을 증명할 때 사용합니다. 공식들을 증명할 때 사용한다. 분수식으로 바꿔서 계산하면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공식들을 증명할 때 왜? 개이득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야. 뭐라고요? 개이득을 위해서 사용한다. 계산상의 이득. 그럼 위에서 배운 선생님 n 퍼뮤테이션 r의 일반 정의식 있잖아요. n-r-r-까지 곱하는 거. 그럼 이거 얻을 때 써먹는 게 좋은 거죠. 이건 단순 계산이에요. 뭐라고요? 예, 이 정의식은 단순 계산할 때 써먹으면 좋다. 단순 계산. 단순 계산 시 사용을 많이 한다. 아까 배웠던 그 분수식 팩토리얼식으로 바꾸는 건 언제 많이 사용한다고요? 공식 증명할 때 많이 사용한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아까 하려던 얘기를 할 건데 n 퍼뮤테이션 0이요. 이거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r 값이 아까 가능한 게 0부터 n까지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요번에 r에다가 0을 집어넣었다고요. 그럼 n 퍼뮤테이션 0은 서로 다른 n개 중에 아무것도 뽑지 않고 배열하지도 않겠다는 얘기죠. 그거를 1이 됩니다. 1. 서로 다른 n개 중에 0개를 뽑아서 배열하는 거 그 방법 자체가 하나예요. 아, 연결? 예, 그게 왜 그러냐면요. 바로 이 공식에서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아까 이거 하기 직전에 n 퍼뮤테이션 n부터 복습해 볼게요. 자, 좀 이따 필기하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먼저 n 퍼뮤테이션 n 요거를 우리가 박스 1번, 그다음에 n 퍼뮤테이션 제로를 박스 2번이라고 할게요. 자, n 퍼뮤테이션 n은요. 아까 뭐랑 같다라고 했냐면은 n 팩토리얼이랑 같다는 거 알았어요. 맞습니까? 근데 조금 전에 n 퍼뮤테이션 n을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있는 분수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도 배웠거든요. 그럼 얘는 n-n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이랑 같은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얘가 0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이랑 같아야 되네요. 0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이 n 팩토리얼이랑 같으려면 0 팩토리얼의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0 팩토리얼은 원래 n 팩토리얼이 n에서 1까지 곱한 거니까 0 팩토리얼은 0에서 1까지 곱하는 거잖아. 근데 0에서 1을 빼면은 1이에요? 아니잖아요. 마이너스 1이잖아요.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팩토리얼 억지로 붙여놓은 거지. 그래서 이거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0 팩토리얼은 앞으로 얼마다? 1이다. 예, 이건 그냥 약속입니다. 없어요. 약속입니다. 그냥 수학적인 약속. 그래서 하나 추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0 팩토리얼이 나오면 앞으로 얘는 1로 계산하는 거구나. 이해했니 얘들아? 예, 약속 하나를 했어요. 자, 그렇게까지 우리가 이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n개 중에 아무것도 안 뽑는 것도 저 공식에다가 끼워 맞춰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n-0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이 돼요. 그러면 얘는 계산하면 n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이죠? 그래서 n개 중에 아무것도 뽑지 않는 방법이 뭐니 그러면 몇 개니 그러면 한 가지. 아무것도 안 뽑는 것 자체가 한 가지 방법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n 퍼뮤테이션 0은 앞으로 뭐라고? 네, 한 개라고 계산하면 됩니다. 자, 중요한 내용들 좀 빨간색으로 박스를 쳐놓으세요. 0 팩토리얼은 1이고 n 퍼뮤테이션 n은 n 팩토리얼이고 n 퍼뮤테이션 0은 1이구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드디어 이제 우리가 방금 배웠던 그 n 퍼뮤테이션 r을 n-r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로 이용하면은 공식을 증명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볼 만한 그런 주제가 딱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양변이 서로 같은 거냐. 그리고 이게 어떤 수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 의미도 모르겠는데 증명은 해서 뭐하냐. 이렇게 따질 자, 그래서 이 식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파악 1, 2, 3, 쭈루룩, n. 자, 이 식의 의미를 지금부터 분석을 해봅니다. 내가 주머니 안 좌변이 원래 뜻하는 게 뭐죠 지금? 좌변은 n 퍼뮤테이션 아니죠. 오늘 배웠어요. 이 주머니 안에 1번 공부터 n번 공까지 서로 다른 몇 개의 공이 있는데 n개의 공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몇 개를 끄집어내서 r개를 끄집어내서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을 구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걸 그대로 한번 쓰라고요. 좌변의 의미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해 뽑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이었다.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 정확하게 얘기하면 방법의 수였죠. 그럼 우변에서 뜻하는 거는 뭐냐? 내가 이거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와 같은 게 우변이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 소윤아.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네가 좋아하는 수는 뭐니? 8을 좋아해. 자, 그러면 소윤이가 좋아하는 8번 공. 자, 이제 내가 우변을 지금 만들어 갈 거야. 우변의 의미를 분석할 건데 8번 공을 첫 번째 땡땡 1번 포함해서 R개를 뽑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먼저 구해볼 거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 그럼 8번 공을 뽑아서 R개를 포함해서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 어떻게 구합니까? 겁니까? 그걸 퍼뮤테이션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자, 연필 내려놓으세요. 지금부터 집중해야 돼. 주머니 먼저 열어. 공을 찾아. 뭘 찾아? 8번 공을 찾아. 8번 공을 꺼내. 그럼 8번 공은 미리 꺼내 둔 거야. 맞습니까? 8번 공을 미리 꺼내 놓는 순간 이 주머니 안에서는 8번 공이 사라지고 원래 n개였던 공이 n-1개가 남게 되는 거야. 맞습니까?
근데 8번 공을 포함해서 R개를 뽑을 거니까 이제 나는 N-1개의 남은 공 중 몇 개를 더 뽑으면 되는 거야? R-1개를 뽑으면 되겠지. 뽑는다. 근데 뽑는 걸로 끝나는 거야? 배열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그것까지 뽑는 다음에 배열까지 하자 이제. 배열하자. 그거를 우리는 한 방에 뽑아서 배열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거를 퍼뮤테이션으로 뭐라고 나타낸다고 했어? n-1 퍼뮤테이션 r-1이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r-1개의 공이 이렇게 배열돼 버렸어. 누구를 빼놓은 상태에서? 8을 빼놓은 상태에서 맞죠? 네. 근데 8을 포함시킬 거라며. 그럼 8이 들어갈 자리는 어디야?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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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맨 앞과 맨 뒤를 포함해서 양 그 사이사이에 8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생기죠. 8을 아직 안 집어넣잖아요. 네. 8은 미리 빼놨을 뿐이지. 네. 근데 8을 포함해서 R개를 일렬로 배열할 거잖아. 그럼 8 빼고 R-1개를 먼저 배열한 다음에 8을 넣어주면 되잖아, 강제로. 그럼 8을 반드시 포함한 배열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8을 강제로 넣을 자리는 몇 개가 있어? R개의 자리가 있죠. 왜? 잘 보세요. 조금만 모델을 축소시켜보면 만약에 3개를 먼저 배열하고 8을 여기다가 어딘가에다 배치할 거야. 8이 들어갈 자리는 양 끝과 사이 총 몇 자리가 생겨? 4자리. 공이 만약에 4개였다면 8이 들어갈 자리 몇 개 생겨? 그럼 공이 R-1개니까 8이 들어갈 자리 몇 개 생긴 거야? 예. 그렇죠. 그럼 우리가 n-1개 중에서 R-1개를 뽑아서 먼저 배열하는 걸 방금 뭐라고 그랬고? 읽어봐. n-1 퍼뮤테이션 R-1. 그거 중 8을 놓을 자리가 몇 개 있다고? 예. R을 곱해줘야 돼. 먼저 n-1개 중에 R-1를 뽑아서 배열하는 게 n-1 퍼뮤테이션 R-1인데 그 각각에 대해서 그거당 8이 들어갈 자리가 몇 개씩 존재한다? R개씩 존재하는 거니까. 이해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박스 치고 있는 이 녀석을 1번 박스다라고 놨을 때 그 1번 박스를 해석한 게 여기까지란 말이야. R 곱하기 n-1 퍼뮤테이션 R-1이 나온 이유가 이거란 말이죠. 어떤 특별한 공 하나를 기준으로 걔를 반드시 포함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이 바로 R 곱하기 n-1 퍼뮤테이션 R-1이었어요. 자, 어설프게 그런가 보다 하고 일단 알았어요. 그죠? 요번에 두 번째 박스 2번을 해석해야 돼. 그럼 앞서서 8번 공 포함해서 R개를 배열하는 거 다 셌잖아요. 근데 내가 N개 중에 무작위로 R개를 배열할 때는 8번 공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다 골고루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요번에는 8번 공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8번 공 들어있는 거 다 셌으니까 동그라미 2번 8번 공이 안 들어있는 거 다 세면 되잖아요. 두 번째 8번 공을 포함하지 않고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할 거예요. 8번 공을 포함하지 않고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자 주머니 다시 한번 째려보시고 연필 내려놓고 먼저 8번 공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주머니 열고 8번 공 꺼내서 버리세요. 그럼 몇 개 남았어요? n-1개 남았죠. 근데 내가 합쳐서 몇 개 꺼내야 돼? 알겠지. R개 꺼내야 돼. 그러면 n-1개 남은 거에서 R개를 꺼내서 일렬로 배열하는 걸 뭐라고 배웠어요? n-1 퍼뮤테이션 R이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2번 박스가 만들어진 원리라고요. 이건 1번 박스가 만들어진 원리였고요. 이해됩니까? 그 둘을 합쳐놓으면 어떤 기준 없이 임의로 R개를 끄집어내서 배열하는 모든 방법의 수를 세는 것과 어떻다? 같다라는 거죠. 이해했니? 그래서 땡땡이 1번과 땡땡이 2번의 합 이것이 결국은 n개 중에 R개를 다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랑 같다라고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증명이 아니라 이 식의 의미를 해석을 해드린 거라고요. 뭐라고요? 식의 의미를 해석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선생님이 물어볼 때 소윤이한테 물어봐서 소윤이 8번을 좋아한다라고 해서 8번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죠? 근데 선생님이 나연이한테 물어봤는데 나연이는 다른 숫자 뭐 좋아해요? 그러면은 나연이가 좋아하는 10을 기준으로 해도 똑같은 방법이 나온다고. 선생님은 3을 좋아하는데 3을 기준으로 해도 똑같은 방법의 수가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공 하나를 기준으로 걔를 포함시켜서 R개를 뽑아서 배열하는 방법과 걔를 포함시키지 않고 R개를 뽑아서 배열하는 방법의 합은 무작위로 N개 중에 R개를 그냥 추출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전체 방법의 수랑 항상 어떻다? 같다. 이게 이 식의 의미입니다. 알겠어요?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식의 의미를 알았으니 얘를 이제 두 번째 그 서술형 문제 질문이 이거를 설명을 하고 두 번째는 증명하시오가 두 번째 질문이었어. 자, 그래서 얘를 증명할 건데 이미 증명의 방법은 그 다음에 도구는 아까 다 설명했다. 지금 식을 증명할 때 뭘 이용하라고 그랬어요? n 퍼뮤테이션 r을 팩토리얼식으로 바꾸면 뭐분에 뭐라고 그랬죠? n-r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증명은 우변에서 출발해서 좌변이랑 같다는 걸 보일 거예요. 자, 그럼 우변에서 퍼뮤테이션을 전부 팩토리얼식으로 바꿀 건데 아까 배웠던 거 기억해 봅시다. 자, 크게 여기다 써놓을게요. n 퍼뮤테이션 r은 공식이 뭐였다고요?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 앞에 있는 애가 분자로,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게 분모로 가서 팩토리얼을 붙여주면 된다. 맞습니까? 자, 그거 그대로 1번 동그라미를 저렇게 분수식으로 바꿔보세요. 시작. 분자는 n-1 팩토리얼. 분모는 n-1에서 r-1을 뺀 거의 팩토리얼이니까 똑같이 뭐가 돼요? n-r 팩토리얼. 요번에 2번 동그라미식을 저렇게 바꿔봅시다. 자, 분자는 n-1 팩토리얼. 분모는요. n-1 알. r이니까 n-r 플러스 1에 묶어서 팩토리얼. 맞습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따라왔어요? 자, 이렇게 써놓으면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데 팩토리얼도 통분이 가능합니까? 통분이 가능해요. 연습을 해볼게요. 자, 4팩토리얼분의 2 더하기 5팩토리얼분의 1이었다. 이거를 계산해라. 라고 하면 4팩토리얼과 5팩토리얼의 최소 공배수가 필요하죠. 분수식을 더할 때 최소 공배수로 통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5팩토리얼은 5 곱하기 4팩토리얼이잖아요. 이해됩니까? 5, 4, 3, 2, 1이니까. 그러니까 4팩토리얼의 분모와 분자가 똑같이 뭐를 곱해주면 되는구나? 5를 곱해주면 되는 거. 그럼 5팩토리얼로 통분이 가능한 거죠? 4팩토리얼에다가 5만 곱해주면 5팩토리얼 되는 거니까. 4팩토리얼에다가 5만 곱해주면 5팩토리얼이잖아요. 왜냐면 4팩토리얼이 4, 3, 2, 1이니까.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분모는 5팩토리얼이고 분자는 5, 2, 10 더하기 1이 얼마가 된다? 5팩토리얼 분의 11이 되는 거죠. 요 계산 이해했어요? 자, 그거를 문자로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자 말이야. 자, 그럼 여기는 n-r 팩토리얼이 있고 여기는 n-r 플러스 1 팩토리얼이 있으면 누가 4 팩토리얼 역할을 하고 누가 5 팩토리얼 역할을 하죠? n-r 팩토리얼이 5 팩토리얼 역할을 하고 n-r 플러스 1이 4 팩토리얼 역할을 하죠. 왜냐면 똑같은 n에서 r 뺀 거하고 r 플러스 1 뺀 거하고 누가 더 커요? r 뺀 게 더 큰 거죠. 이해했니? 자, 그리고 둘의 차이는 자연수 1 차이 나는 거죠. 그러면 누구한테 통분을 맞춰줘야 돼? 5 팩토리얼한테 맞춰줘야 되죠. 그러면 저 녀석 5 팩토리얼한테 맞춰주려면 분모 문자에다 5를 곱하는 거잖아요. 아까처럼. 그죠? 그럼 요번에 문자니까 누구를 곱해줘야 돼? 분모 문자에다. n-r을 똑같이 곱해주면 되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오른쪽 항의 분모가 몇 팩토리얼로 통분된 거예요? n-r 팩토리얼로 통분된 거죠. 이해했니?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통분한 거 써볼게요. 자, 얘는 한 방에 이제 n-r 팩토리얼이라고 썼어요. 그죠? 첫 번째 항은 r 곱하기 n-1 팩토리얼이죠. 두 번째 항은요. n-1 팩토리얼 곱하기 괄호에 n-r이죠. 그러면 두 개의 항에서 공통인수가 뭐예요? n-1 팩토리얼이 공통인수죠. 공통인수를 뒤로 묶어낼게요. 자, 그러면 n-r 팩토리얼 분의 뒤에 n-1 팩토리얼 묶어내면 앞쪽 괄호에는 r이, 뒤쪽에서는 누가 살아남았어요? n-r이 살아남았죠. 따라왔니? 그럼 누가 없어져요? r하고 r 없어지죠. 그러면 분자에 남는 애가 뭐 남았어요? n-r 팩토리얼 분의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이 남았죠. 네.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이 바로 n 팩토리얼이랑 같은 거 이제 이해해요? 아까 5 곱하기 4 팩토리얼은 5 팩토리얼이라며.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은 n 팩토리얼이 될 거 아니니? n-1 팩토 야,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은 n 곱하기 괄호 열고 n-1 곱하기 n-2 곱하기 쭉쭉쭉 3이 1까지 오는 거 아니니? 그럼 괄호를 펼쳐버리면 n에서부터 1까지 곱한 거니까 결국 n 팩토리얼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n 퍼뮤테이션 안의 정의랑 같은 거잖아요. 그럼 좌변이 된 거 맞아요? 네, 결국은 우변 출발해서 좌변이랑 같아졌다는 걸 식으로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한 번 이렇게 어설프게 본다고 자기 있게 되겠어요? 이게 낯선 식의 활용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 10번은 써보셔야 돼요. 자, 이거를 제대로 숙지하고 있으면 서술형 한 문제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알고 싶은 욕구가 강해지겠죠? 알면 서술형 한 문제 맞추는데 그 서술형 6점짜리라니까요. 6점이면 등급이 달라져요. 몇 개가 달라져요. 자, 지금부터 시간을 좀 줄 테니까 필기를 자세하게 하세요. 네, 필요한 거 잘 적으세요.